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 좀 보면서요, 서양 세계관, 특히 땅을 일종의 재료, 그러니까 진료로 봤다는 그 관점 있잖아요. 아, 네. 그 진료적 직관이요? 네네. 이게 어떻게 딱 형성됐고, 또 뭐랄까, 동양 사상이랑은 어떤 점이 다른지 그 핵심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서양에서 땅을 진료로 본 거, 이거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어떤 틀이었죠. 틀이요. 네.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면 결국 이게 세상을 초월적인 영역, 뭐 하늘 같은 거랑 그리고 현상적인 영역, 땅, 이렇게 나누어 보는 시각하고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게 발전해 왔더라고요. 아, 처음부터 되게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땅을 그냥 땅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거, 어떤 형상이 구현되기 위한 뭐랄까 바탕? 아니면 재료 이렇게 봤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비유하자면 조각가가 돌이라는 진료를 가지고 작품이라는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요. 네네. 특히 플라톤 이데아론이나 뭐 기독교 창조론 같은 거 보면 현실 너머에 이상적인 혹은 신적인 형상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그 형상이 나타나는 좀 수동적인 재료, 진료 이렇게 여겨지기 쉬웠던 거죠. 그리고 이런 관점이 나중에는 세상을 아주 근본적인 물질 요소, 원자의 합으로 보려는 그런 근대적인 유물론이나 원자론으로 좀 이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진료라는 개념이 딱 자리 잡기 전에요. 고대 서양에도 세상을 설명하는 다른 틀이 또 있었잖아요. 자료 보니까 지수와 풍, 네, 사원소설. 네, 흙, 물, 불, 공기 네. 이걸로 설명하려 했다는 게 어찌 보면 동양의 임양오행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엠페도클레스가 체계화하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거치면서 중세까지 서양 세계관의 근간이었죠. 그 사원소설이.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차이가 딱 드러나요. 마테오 리츠 같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서양의 사원소는 각각이 독립적인 어떤 실체로 간주됐거든요. 실체요? 네. 반면에 동양의 오행은 상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속성이나 기능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아, 같은 원소 개념이라도 보는 관점이 달랐군요. 서양은 이것이 무엇인가, 실체에 집중하고 동양은 이것이 어떠한가, 속성에 더 집중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근데 이 사원소 개념 자체가 서양만의 생각은 또 아니었다고요. 자료 보니까 인도, 불교, 중국에도 영향을 줬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사원소 개념은 사실 인도 유럽어족 문화권 전반에서 발견되는 꽤 오래된 세계관이에요. 아, 그래요? 네. 고대 인도 사상이나 불교 우주론에서도 지수와 풍은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더 나아가서 조르주 듀메질이라는 학자가 밝혀낸 인도 유럽 사회의 삼기능 체계라는 게 있어요. 삼기능 체계요? 그건 뭔가요? 종교적 주권, 군사적인 힘, 그리고 생산과 풍요, 이 세 가지 기능으로 사회 구조를 분석하는 틀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원소 사상이랑 좀 통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요. 삼기능 체계랑 사원소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이게 좀 복잡한 논의이긴 한데요. 간단히 말하면 두 체계 모두 세상을 약간 위계적으로 보고 각 요소들이 뭐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그런 역동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비슷한 구조적인 원리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중요한 건 서양 사유의 그 뿌리 깊은 곳에 이런 실체 중심적이면서 세상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려는 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동양의 천지인 삼재 사상이랑 비교해 볼 수 있겠네요. 하늘, 땅, 사람. 이 공간적 구분은 비슷할지 몰라도 동양은 이들의 어떤 조화로운 관계나 변화, 즉 속성을 중시했고 서양은 각자의 역할과 본질, 실체를 더 강조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예를 들어 똑같이 물을 봐도요. 서양 사원 소설의 물은 H2O라는 어떤 구체적인 물질, 실체에 가깝다면 동양 오행의 물은 차갑고 아래로 흐르고 지혜롭고 저장하는 그런 기운이나 속성을 의미하는데 더 무게를 두는 거죠. 그렇군요. 바로 이 실체에 대한 강조가 서양 문명이 물질 세계를 탐구하고 분석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된 건 뭐 부정할 수 없죠. 맞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서양의 진료적 관점이 근대 과학기술 문명 발전을 이끌었다. 이렇게 평가받는 거겠죠. 그렇죠.
하지만 자료에서는 또 이 관점의 어두운 면, 그러니까 정신적인 가치를 좀 간과하게 만들어서 근대성의 위기를 가져왔다. 이런 비판도 같이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세상을 너무 분석하고 활용 가능한 진료나 자원으로만 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들, 예를 들면 자연과의 교감이라던가 공동체적인 유대감, 혹은 자료에서 나온 신명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신명. 그런 인간 내면의 어떤 생명력이나 정신적인 차원을 좀 경시하게 되었다는 그런 성찰적인 비판인 거죠. 결국 이 실체 중심주의가 가져온 풍요, 그 이면에 우리가 놓친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서양의 진료적 지관이 사원 소설과 실체 중심의 사유를 바탕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속성과 관계를 중시했던 동양 사상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점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또 이 관점이 근대 문명에 끼친 영향,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적 성찰까지 짚어봤네요. 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게 참 이렇게 다양하고 또 각기 다른 장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여러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 있잖아요. 환경 위기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공허함 같은 문제들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양의 그 실체 중심적인 분석력과 동양의 속성 중심적인 통찰력,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좀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